다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네 팀이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비매품 팀의 광화문 집회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와처 팀의 부동산 기사 속 한정된 따옴표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 불가사리 팀의 앵무새와 다름없는 저널리즘 따옴표의 딜레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자회견이 차례대로 이어지겠습니다. 비매품 팀 먼저 준비되셨으면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평을 맵고 품격 있게 비매품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장희수입니다. 저희 팀의 가장 큰 특징은 생면부지인데요. 서로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면 언론인을 꿈꾸는 청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YTN 아나운서 지망생 박혜린, KBS 기자 지망생 이강민, 언론 사회활동가 백경재, EBS 프로듀서 지망생 장희수. 미래의 언론인을 꿈꾸는 이들로서 보다 나은 언론에 대해 고민하고 싶어 이렇게 팩트 체크톤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학연도 지연도 아닌 팀, 어디서도 볼 수 없고 어디서도 팔지 않는 비매품 팀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폐해란 주제를 선정해봤고요. 광화문 집회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해봤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공포처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개천절 집회라는 또 다른 우려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다시금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소통을 이끌어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것 역시 언론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잘못된 따옴표 저널리즘은 갈등을 조장하거나 작은 사실을 부풀리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며 문제를 더디게 했습니다. 저희는 광화문 집회 관련 보도에서 엿보인 따옴표 저널리즘의 폐해를 가려내고 또 언론이 바람직한 사회 소통을 이끌어낼 법을 고민해 보고자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언론의 따옴표 저널리즘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해봤는데요.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10개의 일간지 및 방송사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낸 세 가지 유형의 첫 번째는 침소 봉대형입니다. 언론은 발언의 일부만을 인용해 전체의 발언처럼 비추곤 했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발언의 의도가 흐려지게 됐던 이유입니다. 둘째는 갈등 조장형입니다. 언론은 일부러 자극적인 인용과 장면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만 이끌어낼 뿐 정작 이뤄져야 할 논쟁은 없었던 이유입니다. 네, 세 번째는 책임 회피형인데요. 언론은 침소봉대하고 또 갈등을 조장한 당사자지만 그 책임은 피했습니다. 따옴표 뒤에 숨어 교묘히 책임을 피했고 그 탓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따옴표 저널리즘이 양산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희 팀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꼽아봤지만 따옴표 저널리즘의 폐해는 이보다 더 많았고 또 복잡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석을 하며 한국 언론에는 토론의 장이 없다라는 점이 아쉬웠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 CNN 방송의 한 장면을 담아봤습니다. 언론이 따옴표를 통해 발화자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닌 이렇게 발화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 토론장을 준비하는 장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구봉훈 기자님의 뉴스를 보는 눈이란 책에는 언론은 대중의 비판과 화해를 위한 공개 토론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토론의 장을 통해 갈등 당사자가 서로 직접 대화하고 시민은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자는 그 대화의 장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전하고 이로 인해 오해도 또 와전도 없는 언론 보도가 가능해질 거라고 저희 팀은 생각해 봤습니다. 비매품 팀은 여기 보시듯 4인과 그리고 저희 든든했던 이경화 멘토님이 함께 했는데요. 4명이 각각 두세 개씩의 언론사를 맡아 모니터링을 하고 비평을 했습니다. 박혜린, 이강민 팀원들의 이제 비평문을 받아 추스르고 각각 서론과 결론문을 작성해 주었고요. 백경재 팀원과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맡아 발표 자료 제작과 오늘 이렇게 발표를 맡았습니다. 여기까지 팩트 체크 톤에서 저희 비매품 팀의 활동과 그 과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소회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 소회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더라고요. 언론의 따옴표를 그렇게 비평을 했더니 팀원들의 소감의 말을 전할 때 어떤 말을 골라야 될지
이렇게 선뜻 고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따옴표를 통해 전하고 싶은 저희 팀의 소회는 값졌다입니다. 뉴스 수용자에 머물렀던 저희가 뉴스를 직접 비평하고 또 목소리 낼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서 고된 마라톤 회의도 뭐 눈이 빠지도록 봤던 그 모니터링도 괴롭지 않고 즐겁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말의 값어치를 설명해주는 속담으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언론이 우리 사회에 천냥빚을 갚아줄 값진 말들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매품 팀의 광화문 집회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들어봤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남는 말이네요. 자, 와처 팀입니다. 와처 팀 부동산 기사 속 한정된 따옴표 무엇이 문제인가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기자연합회 제1회 팩트체크톤 미디어 리터러시 부문 와처팀의 정회인입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5분이라는 한정된 발표 시간 때문에 최대한 압축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혹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끝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네, 저희 와처는 이런 팀입니다. 조금 활발하고 저희의 이제 다양한 열정을 담은 한 장짜리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감시자들, 그러니까 뉴스를 비판적으로 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2년째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인데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이번 과제를 함께 준비하면서도 최대한 모든 분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저희 주제입니다. 좋은 뉴스란 다양한 취재원을 만나고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그걸 분석해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인데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검증 없는 따옴표 저널리즘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이슈는 좀 어렵고 딱딱한 주제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뉴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뉴스를 좀 더 따옴표 저널리즘과 함께 접목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의 주제는 부동산 기사 속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략된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점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 분석 기간과 분석 대상 그리고 유목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통과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네. 임대차 3법 통과 그리고 8.4 공급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유일치 뉴스를 분석했고 그리고 분석 대상은 TV조선, KBS, 한국경제신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엑셀 파일로 이렇게 빼곡히 정리를 해가면서 부동산 뉴스 63편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사들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수 취재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17번이 등장하는데 그중 권대중 교수가 7번, 심교원 교수가 5번이나 무려 등장을 합니다. 두 교수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전국 국내에 있어서 부동산학과가 있는 대학이 18개나 되는데 말입니다. 이 두 분이 거의 단골 손님으로 맨날 등장하셔서 멘트를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익명 취재원 비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23번이 모두 인용되는데 그중 15회가 강남과 마용성 지역에 집중해 있는 중개업자들이었고 그들은 따옴표로 주로 많이 따옴표 저널리즘에서 익명으로 주로 등장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정된 따옴표로만 부동산 뉴스 안에서 진실을 찾았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의 기존 뉴스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특정 전문가가 반복해서 인용되고 특정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및 시민이 인용되면서 마지막으로 익명 따옴표가 자주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희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부동산 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 기사인데 따옴표가 거의 기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따옴표 이외에 현장의 목소리 또는 양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기사 속 저 취재원들 가운데 심교원 교수와 권대중 교수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교차 검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교원 교수와 권대중 교수는 저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전쟁이라는 공저를 함께 펼친 제 생각에 아마 돈독한 사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 두 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 책의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책이거든요.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따옴표가 교차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역시 익명 취재원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을 보였고 또 교차 검증이 여기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 리드에 있는 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로 시작해서 기사 중간에서도 여전히 쫓겨나는 세입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짚었고요. 임대차 3법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따옴표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긍정적 따옴표가 사용된 사례로 경향신문의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해당 기사는 서로 의견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찾아가려는 과정을 담고 있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 실태조사 자료, 결과 자료를 여기다 양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네, 저희 분석 결과인데요.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야 하는 기사 안에서 따옴표를 배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다만 한쪽 주장을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지닌 취재원을 만나고 따옴표가 기사 안에서 잠식되지 않도록 통계 자료나 논문 등의 자료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익명이 아닌 따옴표의 주인공인 취재원을 명확히 밝히는 방법으로 부정의 따옴표가 아닌 긍정의 따옴표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번 연구를 하면서 조금 슬펐습니다. 얼굴이 나와서 민망하네요. 네. 따옴표가 가득한 나쁜 뉴스를 찾는 일은 너무나도 쉬웠고 반대로 좋은 뉴스를 찾기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저희 왓천은 이번 팩트체크톤을 통해 배운 미디어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긍정적 따옴표보다 부정적 따옴표를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왓처 감시자들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언론인을 꿈꾸는 저희의 이번 일주일간의 연구 결과가 한국 언론 지형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왓처팀의 부동산 기사 속 한정된 따옴표 무엇이 문제인가 함께 하셨습니다. 미래의 언론인을 꿈꾸는 왓처팀.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디어 불가사리 팀의 앵무새와 다름없는 저널리즘 따옴표의 딜레마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회 팩트체크톤 미디어 리터러시 부문 미디어 불가사리 팀 발표를 맡은 다운입니다. 미디어 불가사리는 미디어 속 모르고 지나치는 혐오를 바다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불가사리처럼 청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디어 불가사리의 새해와 다운은 현재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 평생교육사 과정을 전공 중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앵무새와 다름없는 저널리즘, 따옴표의 딜레마입니다.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인한 혐오 표현의 실체를 확인하고 경계하며 책임감 없이 해프닝만 전달되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취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미디어 속 혐오를 알아차리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 중 성교육 교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따옴표 저널리즘의 기사들이었고 각각의 기사들에는 같은 인용과 다른 인용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의도를 분석하며 읽다 보니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대부분 기사들은 여가부가 논란이 된 책들을 회수한다는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제목이나 인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몇몇의 기사에는 여가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보다는 현재 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고 오히려 여가부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혐오가 확산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옴표 저널리즘은 혐오를 재생산할 수 있으며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기득권층을 위한 사회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때문에 균형 있는 사회를 위해 언론은 진실성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읽고 감수성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미디어 불가사리는 기사 작성 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대상화되는 언어 지향, 사회적 소수적성 부각하지 않음, 개인의 잘못이 집단 전체의 낙인이 되는 것 경계, 미디어 종사자의 운동권에 대한 감수성 교육 필수화, 각종 언론 매체의 주체적인 혐오 표현 관련 규정과 적극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은 언론인으로서 혐오 표현 사용에 경각심을 가지고 혐오 표현의 확대와 재생산을 멈춰야 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이 소수를 향하는 만큼 엄격한 감시와 비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미디어를 접하는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여러 팀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활동 중 갈등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대면으로 만나 진행을 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며 활동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 크게 분담된 역할 없이 같이 얘기를 나누며 주제와 기사들을 선정했고 기사 분석과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각자 파트를 나누어 비평문을 작성하고 함께 보완해 나갔습니다. 미디어 불가사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들을 읽을 때 일방적인 수용이 아닌 진실된 정보와 논지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평생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끼치게 될 영향력에 책임감을 더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상 미디어 불가사리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 불가사리 팀의 앵무새와 다름없는 저널리즘 따옴표의 딜레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팀 팀의 팀명이 입니다. 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자회견. 네, 발표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팩트체크톤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에 참가한 팀의 발표자 김세아입니다. 먼저 팀 이름 은 불확실한 시대 그리고 불확실한 시기에 확신을 갖기보다는 잠시 멈춰 고민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창 고등학교 교사 이경원 선생님 그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저 김세아 그리고 심정현, 이현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만큼 학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야자 시간을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공부와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4명이 함께여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자회견, 잘못된 따옴표로 인해 생긴 오해들인데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위안부 관련 영화 상영과 함께 학생들과 동네 주민분들이 모여 기부금을 모은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어느 기자가 그 기부금을 정의기억연대가 옳지 못한 곳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아느냐라고 한 학생에게 전화를 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 사건이 있었을 당시 많이 당황하고 분노했지만 지금 상당수의 아이들은 그 사건의 진실과 종결을 알지 못합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사들을 찾았고 그 많은 기사들을 보던 중 그 기사들의 내용이 모두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자들은 우리 주변의 일들을 일반인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신속한 전달이란 단순한 받아쓰기가 아닌 편집된, 객관화된, 검증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비슷한 따옴표들은 모두 인용된 말이었고 저희는 이렇게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를 직접 느끼며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용수 할머니 수요 집회는 없어야 한다, 집회라 할 것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선택하여 비평하였는데요. 저희가 찾은 이 기사의 문제점은 제목에 사용된 잘못된 따옴표 그리고 기사의 상당수가 인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 집회는 없어야 한다, 집회라 할 것 없다 라는 제목은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와 다툼을 원하는구나 등 다양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목뿐만 아니라 기사의 내용도 대부분 따옴표의 인용으로 채워져 편집된 전달이 아닌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할머니의 입장만을 본 사람들은 편파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정의연의 입장은 보지도 못하고 그 지시를 그대로 흡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처음 이 기사만을 봤을 때 정의연이 할머니를 배신했구나. 아, 이제 이용수 할머니는 더 이상 수요 집회에 나오시지 않겠구나 라는 편파적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렇다면 따옴표 사용의 옳은 예시는 무엇일까요? 위 기사를 보시면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제목을 인용보다는 내용을 요약한 제목으로 선정하였고 본문에서는 할머니의 중심 표현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또 정치권 이야기와 배경, 양쪽의 의견을 설명해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라는 특징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였고 저희 주위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정확성을 위하여 저희만의 생각이 아닌 작년에 직접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신 역사 선생님께 문의하였고 또 어떠한 제목이 편파적인지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으며 계속해서 검토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모두 준비한 뒤 저희 4명은 함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을 직접 팩트체크하며 알 수 있어서 뿌듯했다. 학업과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 100% 열심히 활동하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다 등 대부분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따옴표가 단순한 옮김을 넘어서 편집된 전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객관적인 사실 없이 따옴표의 인용을 하는 기자도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는 환경이 더 안타깝다. 활동을 통해 따옴표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생겼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방송 PD, 기자, 사회적 협동조합의 리더를 꾸며 동아리 활동을 하는 저희에게 이런 귀한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팩트체크를 생각하며 바로 확신을 갖기보단 잠시 멈춰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의 김세아,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이경원, 심정현, 이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자회견 발표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 비매품, 와처, 미디어 불가사리 네 팀 들어봤고요. 바로 심사평을 듣겠습니다. 노영란 사무국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팀 얼마나 짧은 기간에 여러 준비들을 하시고 자료 수집하시고 같이 작업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되는데요. 먼저 비매품 팀의 심사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광화문 집회가 그동안 숱하게 많은 이름이 광화문 집회라는, 촛불 집회도 광화문 집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을 놓고 주제를 선정하시고 그 주제를 다뤄가는 흐름들은 다 굉장히 저희가 좋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집하고 그거를 어떤 이유로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전반적으로 잘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제시해 주신 3가지 유형, 뭐 침소봉대형이라든지 갈등 조장 책임 협회형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이제 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사례에만 해당되지 않고 뭐 각각의 중복적으로 사용이 된 그 모든 것들이 좀 같이 섞여 있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갖고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가 나와줬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매체 이해도라든지 모니터를 통해서 이 따옴표 저널리즘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좀 잘 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와처팀은 사실은 지난번에 과제로 제출해 주셨던 내용보다 오히려 이번에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러면서 훨씬 이 부동산 기사가 갖고 있는 그 뉴스 취재원, 아까 교수 2명이 막 엄청나게 이 내용들을 어찌 보면 부동산 관련 정책에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짚어내 주신 상황이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서의 의미를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발표해 주신 내용들보다 오히려 더 보시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시고 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랬구나 하는 게 굉장히 수준이 좀 높아졌다. 뭐 누가 봐도 아 이 부동산 기사의 문제점들은 좀 웬만하면 알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오늘 발표 굉장히 저는 좋게 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기사 분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맥락,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 뭐 분석 기간이나 대상이나 유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것 자체가 그 데이터의 객관성을 좀 뒷받침해 주는 형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야 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아 누가 봐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형태로 발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1차 때 해주신 그 제출해 주신 자료보다 훨씬 일목요연하게 오늘 발표 내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들었다는 점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미디어 불가사리 팀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미디어를 통한 주제 중에 하나가 혐오 표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소수자를 향한 그 혐오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이해 당사자, 갈등 당사자들 간에 일방적으로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어떤 혐오 표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좀 사회가 필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 이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를 선택한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한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하나로 담아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혐오 표현의 문제가 어떤 형태로 담겨 있는지가 좀 제목에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목과 그 선정한 주제의 상관성이 조금 확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고, 특히 이제 아까 김원경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거를 비판하고 분석하고 혹은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데이터가 조금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하나다 뭐 2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한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면 그 주장 자체가 좋은 주장이고 혹은 근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데이터, 제시된 데이터들이 약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에세이를 쓰고 있나, 나는 성교육 교재 관련해 논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주장으로 익힐 수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혐오 관련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시도에 걸맞는 분석 사례가 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후에 추가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뭐 성교육 교재 논란뿐만 아니라 여러 혐오 사례들을 적용해 보시려고 했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금 더 그냥 개별적인 작업들도 좀 해보시면 조금 더 성장한 어떤 리터러시 역량들이 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팀의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이거는 이제 다른 주제들하고 조금 다르게 굉장히 욕심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원 데이터가 분명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은 사실은 기자들이 가공을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기사가 확인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거를 읽는 독자나 시청자가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발표된 자리에 원소스 발화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따옴표 안에 기사가 그 기자회견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기자가 기사에서 팩트 체크해서 전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아이템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팀에서 작업을 하신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좀 담겨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뭐 비평 대상이나 비평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리한 지점을 갖고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레시한 기사 하나를 중심으로 했는데 왜 이 프레시한 기사 하나를 갖고 내가 이 분석을 했는지, 뭐 다른 많은 기사들을 하지 않고 왜 얘만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전하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지 않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택과 비평의 흐름, 비판적 시각들은 좋았지만 기본 데이터도 좀 작았던 것 같고, 충분히 그 할머니 발언과 그 따옴표 안에 기사들을 팩트 체크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들까지 접근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오늘 공부하면서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나름대로 또 이런 주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좀 노력해서 또 작업해서 오늘의 결과를 내시느라고 많이 수고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신 네 팀 모두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봉근 기자님. 네. 예, 노 국장님 말씀에 별로 보탤 말씀은 없는데요. 우리 학생들 팀이에요. 우리 팀, 저는 고등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긴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팀이 아주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큰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앞에 두 팀은 두 팀 다 언론인들을 준비하시는 팀들이어서 상당히 열심히 전문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꼼꼼하게 뉴스를 분석하고 읽고 하시는 작업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미디어 불가사리 팀은 주제가 참 좋은데 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요게 따옴표 저널리즘하고 이제 이렇게 성교육 교재 여기에 드러난 그 가치관, 성엄숙주의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데서 조금 이게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의 모든 걸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는데 연결시키는 게 조금 더 매끄럽게 하자면은 가능한 한 지금 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많이 걸쳐줘야 돼요. 이렇게 그게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양적 데이터들입니다. 양적 데이터들이 그런 걸 매끄럽게 연결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데 그런 고리들이 몇 개 조금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일들을 하시든 간에 이제 다 똑같이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연경 소장님. 제가 사실 저는 그 사무
일할 때 계속 많은 그 활동가들이 주는 초안을 받아서 제가 이제 수정하거나 뭐 의견을 주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거의 안 하고 주로 약간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잘못됐어요. 뭐 나는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제가 지적을 많이 해서 제 사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정말 지적할 것만 막 계속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면 너무 막 냉정하게 막 써놨는데 또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작업은. 게다가 우리가 준 주제가 너무 사실은 너무 산만해요. 그러니까 팩트체크에다가 게다가 다운표 저널리즘을 가지고 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매체 제한도 없으니까 너무나 방대하면 오히려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갖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거듭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적을 또 이제 메모해 놓은 거를 보자면은 표현에 있어서 그 아름다운 말, 그 다음에 굉장히 어디서 본 듯한 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보고서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그게 별로 실제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비평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 위주로 저는 썼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내용도 에세이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감점을 줬고요. 아까 이제 그 부동산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제가 민원연에 있었기 때문에 민원연은 부동산 보도에 집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아이템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발표를 했었어요. 부동산 관련된 보도의 그 취재원의 문제점을 계속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신선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을 모니터할 때는 사전에 그와 비슷한 내 발상과 똑같은 모니터가 이미 나와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다 읽어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적을 해주던가 아니면 거기서 방향을 비틀어서 얘네가 이건 좋지만 여기서 내가 궁금했던 또 다른 것을 해보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민원연 보고서와 비슷한 틀로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똑같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나 그 아체팀의 머리나 거의 비슷하게 주어진 시간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특히 취재원별 익명 여부, 그러니까 이게 취재원이 그런 말을 한 거를 다운표를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전문가를 동원했어야 된다라든가 아까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글을 이제 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 주제가 부동산 보도가 취재원의 다운표 저널리즘보다는 취재원의 다양성이 더 필요한 주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글이었는데 그런 좀 사전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을 지적해 줬으면 정말 100점이다. 이렇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런 것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굉장히 일일이 다 읽고 동그라미 치고 긍정 부정 뭐 어떤 주제에 막 이렇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요. 그리고 미디어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약간 사족에 있는 글들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뭐 난민이나 이태원 게이클럽 등 이 혐오 표현 관련된 얘기들을 앞에서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굳이 그렇게 막 장황하게 시작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우리는 이 책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보겠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나당 어린이 책의 사안을 전달해주는 그게 없어요. 이걸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보고서를 볼 때 이 글을 하나 읽으면 이 사안을 내가 탁 알아야 돼요. 이 사안의 기본 내용과 장점, 단점, 보도의 문제점이 탁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정리가 조금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노영남 국장님 말씀처럼 팩트체크를 했어야지 되는데 주제가 그래요. 팩트체크 주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이 미디어 리터러시 쪽으로 와서 이 주제를 잡다 보니까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왜 이거 기사 하나만 가지고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에세이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에 관련돼서는 그 전반적으로 그 기사 선택에서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더 왜 내가 이 기사를 선택했는지 좀 더 객관적인 방식이 도입되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저는 이 문제는 거의 모든 그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의 특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선택을 한 이유, 왜 그 기사를 선택했는지를 처음에 잘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 안에 들어가서 지적하는 건 괜찮은데 왜 하필 이 기사만 가지고 이래? 기사 지적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나 말고도 많은데 이러거든요. 그럼 그걸 설득해 주셔야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